지난 세 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MRI의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R 신호가 펄스 시퀀스를 이용하여 어떤 과정으로 측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를 경사자기장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각 픽셀의 MR 신호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MRI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략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MRI 신호 공간인 K-스페이스와 이미지 스페이스와의 풀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연결이나 펄스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급속 MRI 펄스 시퀀스 등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RI 조형제하고 MRA 엔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이 혈관 촬영 이런 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MRI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K-스페이스와 이미지 스페이스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필드 오브 뷰, 이미지 스페이스의 필드 오브 뷰가 K-스페이스에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하드웨어는 이 정자기장하고 그리고 이 경사자기장 부분, 그리고 이 RF 코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세스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정자기장입니다. 정자기장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솔리노이드 형태예요. 솔리노이드에 이 전선을 감아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대략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직경이 한 60cm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솔리노이드를 통해서 이 자기장을 만들 경우에 그 자기장 솔리노이드 안에 만들어진 자기장의 이 크기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뮤0 ni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뮤0는 4파이분의 뮤0가 10의 mks 단위로 해서 10의 마이너스 7성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예요. 자, 그리고 A는 단위 길이당 감은 전선의 수예요. 선의 수고, I는 흘려주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나오는데 현대 MRI가 대충 3테슬라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대세입니다. 예전에 1.5테슬라 이런 걸 사용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이 3테슬라의 이 자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뮤0가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 되니까 N하고 감은 수도 많아야 되고 이 3테슬라까지 되려고 하면요, 전류도 아주 센 전류를 흘러줘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센 자기장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센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감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감아야 돼요.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여러 겹을 감아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감다 보니까 이 전기저항이 아주 커지죠. 뭐 구리를 하더라, 구리가 뭐 저항이 좀 적더라도 수십 겹을 갖다가 감아야 되니까 전기저항이 어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기저항에다가 전류를 흐리면은, 센 전류를 또 흘리면은 그래서 I 제곱 R이라는 이러한 출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MR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기장의 균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 핵스핀이 세차 운동하는 것이 감마 B인데, 그래서 B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면은 다 달라져 보니까 각 위치마다 세차 운동 진동수가 달라질 보니까 옳은 신호를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MRI에서는 이 정자기장의 균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냉각수를 흘릴 경우에 이 자기장이 흔들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석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균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전자석, 그러니까 이 소노이드에 이 보통 구리 도선을 사용한 그런 소노이드를 통한 자석을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이 불균일성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초전도체 자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없거든요. 전기저항이 없으니까 아주 센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따라서 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센 전류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초전도체에서는 나이오비움과 타이타늄의 합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초전도체가 되는 온도가 대략 한 9K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9K에 대응되기 때문에 9K 하는 것이 상당히 온도 낮잖아요. 영하 200, 한 60 몇 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걸 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액체 헬륨을 사용합니다. 액체 헬륨의 온도는 4K죠. 4K니까 이 9K니까 충분히 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에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전류를 한번 흘리면 거의 영원히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한번 전원을 걸어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른 전류에서 형성된 자기장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세팅해 가지고 이 전류를 흘리면은 그 안에 자기장이 발생하면은 더 이상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MRI 촬영을 위해서는 이 소레노이드 자기장 공간에 클로스드 보어 마그네틱 경우에죠. 갇힐 경우에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MRI 촬영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갇힌 공간에 오래 있을 경우에 이제 폐쇄 공포증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열린 자석, 오픈 보어 마그네트 MRI도 고안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영구자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석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냉각수가 흔들리면서 좀 그렇고 그래서 영구자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구자석은 한계가 있죠. 자기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MRI 90% 이상이 이 지금 초전도 최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한계가 있어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열린 그 자석 오픈부하 마그네트 MRI 이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영구자석으로 C 모양 이런 거죠. 또는 말굽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구조로는 대충 한 1테사 이하의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각자 전자석 다이폴라 일렉트로 마그네트 구조로서 환자의 위아래에 코일을 둔 형태예요. 그래서 코일은 초전도체 저항 또는 저항 코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갖다가 아래 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두고 위에 두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워도 여기 누워도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고 솔로이드 형태는 이런 원통형이잖아요. 원통형이니까 이런 원통형이니까 원통 안에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삼각자 전자석을 이용한 구조로 위아래에 코일을 둔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로 대략 0.5 테슬라에서 1.5 테슬라까지의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작은 자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이보다도 좀 작은 0.5 테슬라보다 좀 작은 그러한 자기장을 사용할 경우에 이 작은 영구자석을 배치를 하죠. 홀바 어레이라든지 링 구조 이런 식으로 이 자석 하나하나 자석이에요. 자석이 일으키는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걸 갖다 디자인을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평양 쪽인데요.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원판 같으면은 디자인을 통해서 위쪽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하면 여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누워서 오픈된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구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아주 작은 자기장 경우요 0.5 테슬라 이하니까 주로 팔 부위라든지 다리 부위라든지 어떤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픈 MRI죠. 오픈 코어 마그네트 MRI.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다리를 갖다 찍든지 아거나 머리 부분 찍든지 간에 근데 주로 이런 것은 자석 쉐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뇌 부분 이런 데 촬영하기보다는 다리라든지 이러한 다른 부위에 아주 뇌 부분은 하려고 하면서 상쇄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무릎 부분을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목 부분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건 동물용입니다. 동물용 영구자석을 이용한 MRI고. 자, 그래서 이러한 오픈코어 마그네트 MRI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특정 작은 부위
무릎 부위라든지 발목 부위라든지 이 발목 부분이란 특정 부위를 측정하는데 관측하는데 사용하고요. 뇌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전히 초전도체 자석을 사용해서 해상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사자기장이요. 그레디언트 코일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 봤다시피 이 경사자기라는 것이 MR 신호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사자기장이고 X 방향, Y 방향, G 방향 있습니다. 물론 정자기장은 G 방향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정자기장은 G 방향 걸려 있고 여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XYG 축 방향의 이 경사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에서 나오는 신호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슬라이스가 있으면 단면이 있으면 단면에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사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G축 방향의 이 경사자기장은 주로 단면 경사자기장이죠. 단면 경사자기장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위상인식, 그 다음에 진동수인식을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경사자기장은 XY, G축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을 걸어주는 장치고요. 그 형태는 주로 보다시피 헬머holtz 코일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정자기장 방향은 G축 방향이고, 거기에 대해 수지한 XY축 방향 경사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또한 G축 방향 경사자기장도 있다 했어요. 이 경사자기장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방향으로, 그래서 뇌가 사람의 머리가 있다 치면은, 이 단면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 단면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단면의 방향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의 단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각 경사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F 코일이죠.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입니다. 자,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은 이 라디오 펄스를 발생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핵스핀들이 발생한 라디오파, MR 신호도 라디오파죠. 를 관측하는 것도 맹 RF 코일입니다. 그래서 RF 코일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디오 펄스의 발생하고 MR 신호의 관측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RF 코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펄스를 발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RF 코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R 신호만을 관측하는 데 사용하는 코일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둘 다 하는 게 많아요. 그 라디오 펄스를 발생하고 동일한 코일로 MR 신호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라디오 펄스만 발생하는 거라든지 또는 MR 신호만 관측하는 그런 알파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얻기 위해서 인체의 각 부분에 적합한 RF 코일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신을 갖다가 사람 전신을 전부 다 뭐 RF 코일을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목 부분 찍을 때는 손목 부분만 레더 펄스를 걸어주고요. 발목 부분만, 머리 부분만 해야 되죠. 그래서 전신을 다 RF 코일을 이용해서 라디오파를 갖다 쪼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새들 코일, 기본적인 구조는 인덕트하고 그리고 축전기, 캐패시터의 이 조합이에요. 여기 캐패시터죠. 이 도선은 인덕트잖아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들이 쭉 있고요. 이 선은 이런 인덕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패시터고, 인덕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가 L이고, 축전기 용량이 C일 때, 이 공명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에 맞게 아까 했다시피 어떤 특정 부위를 찍는데 뭐 사람 몸 전체에다가 RF 펄스를 걸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섀도우 코일은 주로 무릎이라든지 발목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케이지 코일은 주로 뇌 부분을 촬영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 싱글턴 이것도 뭐 어떤 특정 발목이나 손목 부분을 감싸 가지고 측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최적 코일, 볼륨 코일인데요. 볼륨 코일은 라디오 펄스의 발생 방향, 자기장이 있죠. B1 방향이죠. 정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수직이죠, 항상. 그래서 모두 정자기장 방향의 수직입니다. 섀도우 코일과 싱글턴 솔노이드 이거는 요거하고 이거는 주로 손목이나 발목 등 인체의 사지 부분을 익스트리미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버드 케이지 코일은 뇌 촬영하는데 사람 머리를 이 안에 두고 촬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최적 코일이고 이건 명 코일입니다. 명 코일은 서비스 코일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원형 코일의 양단에 축전기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코일이. 그래서 이 코일은 MR 신호를 관측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 코일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호 대비 자원비가 좋아서 여러 부위의 MR 신호 관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됩니다. 그래서 명 코일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 주위에 두면 되죠. 예를 들어 무릎 밑에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명 코일을 무릎 밑에 두면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RF 코일은 최적 코일, 앞에 최적 코일 봤잖아요. 볼륨 코일과 요 명 코일, 서비스 코일이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 코일은 영상을 얻을 부위를 둘러싸는 형태죠. 둘러싸는 형태고 보다시피 헤드 코일하고 니 코일 이런 거죠. 그리고 명 코일은 금방 봤다시피 영상 얻을 부위 가까이 둘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 코일은 최적 RF 코일은 영상을 얻을 부위를 둘러싸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또한 RF 코일은 라디오 펄스의 발생 및 신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코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최적 코일은 대부분 라디오 펄을 발생하고 또한 측정하는 그러한 이중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 코일은 측정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코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충 이러한 원형 구조예요. 자, 그리고 볼륨 코일, 최적 코일은 무릎 부분을 촬영하는 거고요. 머리 부분을 촬영하는, 그리고 손목 부분 촬영하고, 어깨 부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작은 연구자성을 이용한 그러한 오픈보아 마그네트 MRI. 자, 그래서 MRI 하드웨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MRI의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 그리고 신호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각 부분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경사자기장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 MRI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이 MRI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다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수학적 개념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푸리에 변화입니다. 자, 푸리에 변화는 타임 스페이스, 즉 그 시그널 스페이스죠.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인데 이 시간 공간을 실험치죠. 실험치를 진동수 공간, 프리퀀시 스페이스의 실험치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화시키는 수학적 기술이 우리가 푸리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동의 푸리에 변화를 취하면 그 파동이 어떤 진동수를 가진 파동의 합으로 그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자기파가 있으면 전자기파가 예를 들어 뭐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전자기파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전자기파를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진동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그 각각 진동수가 섞여 가지고 이 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MRI의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리에 변화는 시간, 타임 스페이스를 갖다가 진동수 스페이스, 그래서 타임 스페이스를 프리퀀시 스페이스로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이건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은 우리가 함수 전자기파 신호죠. 전자기파 신호, 이 진동수가 그 신호 있죠. 실험치죠. 실험치를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arithmetic 해서 전체 공간에서 해서 전체 시간이죠.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이죠. 자, exponential arithmetic는 코사인 사인이 되는데, 그래서 함수 자체가 짝함수 같으면은 이 코사인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홀함수 같으면은 사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exponential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수학적으로 처리하는데.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오늘 이 전자기파 신호가 사인파입니다. 사인파인데 사인 2파이 뮤1 t 진동수가 뮤1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이 진동수가 뮤1인 그런 이 타임 스페이스에서 어떤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인데 이걸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면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제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그 전자기파가 어떤 진동수의 이 파로 구성되어 있냐를 갖다 보는 것이죠. 보다시피 델타 펑션이 되는데, 그래서 델타 펑션은 이런 거죠. 고지점만 1이고 나머지 0이죠. 자, 그래서 이 타임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사인파 진동수가 뮤1인 사인파를 우리가 푸리에 변화하면 진동수 스페이스에서 보면 스펙트럼이죠. 이게 스펙트럼인데 결과적으로 뮤1인 진동수가 뮤1인 그러한 한 개의 이 진동수로 구성된 그런 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파 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박자에 보이는데 실제로 뮤1이라는 진동수와 뮤2라는 진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뮤2라는 진동수의 앰플리튜드가 이건 1이고 이건 2죠. 그래서 2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래 섞여 있는 이런 파가 이런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걸 푸리에 변화를 하면은 뮤1 델타 1 U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가 2가 되고 뮤2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뮤1 이 1이죠. 1 섞여 있는 게 1이고 뮤2 그래서 2인 진동수가 2배로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타임 스페이스에서 있던 전자기파라
이거 갖다가 진동수 스페이스로, 그래서 어떤 진동수의 이 파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엔 창문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rectangular window function입니다. 자, 창문 함수라는 것은 이 진동수 공간에서 오메가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0s부터 오메가 0 사이에는 1이고요. 1이고 나머지 바깥쪽은 이러한 진동수가 안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 0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0하고 오메가 0 사이에 진동수가 합쳐진 섞여 있는 그러한 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0와 마이너스 오메가 0와 플러스 오메가 0 사이의 진동수의 파들이 동일한 진폭으로 다 똑같잖아요. 진폭이 동일한 진폭으로 섞여서 구성된 파입니다. 이걸 풀이 변환을 시켜보면은 이건 뭐 적분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그 함수가 나옵니다. 오메가 0t 분의 사인 오메가 0t, 이걸 또 우리가 싱크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MRI에서 사용하는 RF 펄스하고 스피네코 신호는 전부 다 이러한 싱크 펑션으로 이러한 형태의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 신호가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0에서 오메가 0 사이에 있는 진동수의 파들이 동일한 그러한 진폭을 섞여서 이러한 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델타 함수 및 그 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죠. MR 신호의 샘플링, 나중에 샘플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샘플링 할 때 델타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함수는 상수를 풀에 변환하면 얻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상수. 그래서 이 상수죠.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가진 이 상수 함수를 풀에 변환하면 델타 함수가 얻어집니다. 자, 상수 함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동수가 0이죠. 그래서 DC 신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0인 DC 신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델타 함수는 오메가가 0인 경우, 그래서 오메가 0이죠. 0인 경우에만 1이 되는 함수로 바로 델타 함수죠. 그래서 지속시간도 0이고요. 원점에만 존재하고, 그래서 원점에서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은 펄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델타 함수 F0씩 나오죠. 그래서 이 콘스탄트죠. 콘스탄트 이 함수의 이 푸리의 트랜스폼은 결과적으로 델타 함수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 함수와 그 푸리의 트랜스폼인 델타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MRI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R 신호하고 헥스핀의 밀도 함수의 사이 관계가 바로 푸리의 트랜스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 신호와 헥스핀 밀도 함수가 이 푸리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MR 영상은 바로 헥스핀 밀도 함수를 바로 음영으로 그레이스케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종의 이미지
이미지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지 스페이스. 그래서 MR 신호와 헥스핀 밀도 함수가 푸리의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푸리의 짝이에요. MR 신호와 헥스핀 밀도 함수가 푸리의 짝입니다. 자, MR 신호는 한 단면의 각 위치, 픽셀이죠. 픽셀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의 합이죠. 그래서 픽셀이 많으면요, 뭐 3x3로 치면요, 간단한 경우에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6x256이에요. 256. 그리고 픽셀이 이 정도 많은 게죠. 지금 얘는 지금 3x3, 3x3, 9개죠. 9개 픽셀인데. 그래서 9픽셀로 구성된 이러한 하나의 영상이고요. 실제 영상은 256x256 꼬마개로 이런 픽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R 신호라 하는 것이 이 각 픽셀에서 그에 맞는 진동수, 우리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하고 진동수 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는 전부 다 진동수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신호로 지금 관측이 되죠. 그래서 합입니다. 자, 그래서 MR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의 각 위치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이 MR 신호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자, 그거 알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각 위치의 신호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위상인식하고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니까 진동수도 다르고 그리고 위상도 다르도록 구별했죠. 그래서 우리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래 뭐 오메가 1의 이 세기는 뭐다 하면 이거 이쪽 부분이 그 세기가 얼마구나, 또는 뭐 세타 1, 그래서 위상이 얼마다, 진동수 위상이 뭐다 이러면 어떤 진동수하고 위상의 신호가 이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면 그러면은 요 부분에 요 신호는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명암으로 표시하면 바로 영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를 갖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상인식하고 진동수 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줬잖아요. X방향, Y방향, 이쪽으로 Y방향으로, 그리고 X방향으로 이러한 경사자기장을 걸어줬잖아요. 자, 그런데 256x256을 하려고 하면은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256번 각도를 바꿔주면서 신호를 관측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진동수 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가지고 MR 신호를 관측했죠. 자, 그래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 GY의 기울기를 가진 것을 타우 동안 걸어주잖아요. 얘도 타우 동안 걸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Y 지점에 이 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생략했어요. 지금요. 오메가 제로는 잘 쓰여지지 않네요. 오메가 제로는 감마 B 제로죠. 감마 B 제로인데, 자, 요거는 뭐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Y라는 Y 방향의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Y 위치, 어떤 Y 위치의 경사자기장은
GYY잖아요. GYY고. 그리고 세차원 운동 진동수는 감마로 꽂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BY 부분에 자기장은 GYY니까요. 그래서 진동수는 오메가는 감마 BY니까, 그리고 BY는 GY에다가 Y 꼽은 것이죠. 자, 그리고 각도, 위상차, 위상이 이제 변하는 위상차가 세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타우초 동안 끌어주니까요. 결과적으로 Y 부분에 이런 위상이 발생합니다. 위상차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끌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진동수 이식 경사자기장을 끌어줘가지고 신호를 관측하죠. MRC를 관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상차를 발생시킨 후에 X방향으로 기울기 GX의 진동수 이식 경사자기장을 갖다가 T초 동안 걸어주면서 이때는 MRC로 측정하죠.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은 각 위치에 이제 위상을 달리 해 주려고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Y 위치, 어떤 Y 위치에 이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Y 위치에 이 픽셀에 위상을 달리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고. 자, 그리고 X방향으로는 이러한 X의 진동식 경사장애를 걸어주니까, 그래서 X 위치, 우리가 어떤, 다시 그려보면요. 이 픽셀 안에, 그래서 좌표 X, Y, 위치 여기죠. 어떤 특정 위치 픽셀이죠. 어떤 픽셀의 위치가 XY라 치면은 그 XY의 X방향의 위상, X방향의 위치가 요거죠. 그리고 Y방향의 위상,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상이 발생되니까 결과적으로 XY 위치의 헥스핀에 있는 위상은 이 X 위상, 그래서 GX에 의해서 경사장의 GX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상차 T초도 흘러주니까요. 그리고 GY라는 그러한 Y축 방향 경사장에서 타우까지 타우 동안 걸어주니까 이에서 발생나는 이 위상차. 그리고 이거는 뭐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위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특정 위치 XY 지점에 이러한 위상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GY는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의 기울기고 하나의 MR 신호를 측정할 때마다 바꿔준다 했죠. 그래서 256by 256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상을 얻으려면 256번을 각도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360 나누기 256도씩 변화시켜주면서 256번을 반복해서 신호를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T는 진동수 이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주는 시간으로서 MR 신호는 획득 시간이죠. MR 신호를 갖다가 T초 동안 획득하는 게죠. 그래서 획득 시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한 단면, 우리 XY 이 특정 위치에 밀도함수를 로 XY라고 하면은 XY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바로 이거죠. 위상하고요. 위상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MR 신호는 이건 한 단면 안에서 XY 지점이죠. XY 지점, 이 지점에서 이거 신호고요. 자, 전체 단면의 신호는 이 단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x, dy로 면적 적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메0 t는 다 똑같으니까 모든 위치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오고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래 됐는데 이 변수를 여기 뭐 복잡하니까 x에 관계되는 그 변수를 kx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ky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위식은 이런 식으로 kx, ky 하고 xy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 풀의 변환이잖아요. 앞에서 봤다시피 풀의 변환이죠. 자, 그래서 이 밀도함수는 바로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죠. 스페이스고 MR 신호 이건 진동수잖아요. 진동수 가는 되니까 KX, KY가 K 하는 것이 실제로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람다분의 2파이고 파수인데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고 F고 그 다음에 F란다는 또 광소요 C고요.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바로 진동수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K 하는 것이 진동수죠. 그래서 신호 공간이죠. MR 신호 공간이죠. 그래서 진동수 공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스페이스하고 이 시그널 스페이스, 우리가 K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K 스페이스하고 서로 풀이의 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밀도 함수는 결국 MR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역풀이의 변환을 하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미지 스페이스인데 이건 이미지 스페이스고요. 이미지 스페이스고 이거는 K 스페이스죠. K 스페이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거 얻는 신호잖아요. 신호 MR 신호니까 MR 신호를 통해서 MR 신호를 역풀이에 변환함으로써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헥스핀 밀도 함수는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미지 스페이스고, MR 신호는 K 공간에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SK는 이 단위가 바로 미터 단위를 가지고요. 파수니까 K가 아까 봤듯이 람다분의 2파이니까요.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2파이 관계가 있으니까 람다는 파장이니까 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K는 바로 미터 그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실공간에서는 XY는 그냥 미터 단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K하고 그리고 XY는 이 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펄스 연결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MR 신호는 이 K 공간, 전자파니까요. 전자파의 진동수 공간에서의 신호고요. 자, 이것을 갖다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로 XY를 얻는 거니까요. 역풀이의 변환을 해가지고 실제 공간의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스페이스에서 보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들이 신호들인데 이 신호들을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실 공간에서의 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시그널이죠. 시그널인데 뒤에 그림이 있겠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쭉 있죠. 이 픽셀로 되어 있으면 각각의 K-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그 형태로 신호들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스페이스 MR 데이터 공간입니다. 데이터 공간을 보여주겠다. 대체로 64 by 64
S부터 우리가 512 by 512까지 영상을 하는데 주로 256 by 256을 많이 사용해요. 픽셀이 252, 256, 256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512 by 512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GY를 512분 기울기를 512분 바꿔야 되죠.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GX 영사자기장을 걸어 가지고 MR 신호를 획득하죠. 그래서 처음이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쪽이 처음에 중앙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여섯 하나 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512이라는 이야기죠. 512개로 나눴단 거죠. 이러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512번 바꾸는 거죠.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이 신호잖아요. 신호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GY는 위상을 512로 자를 때 360도니까 이만큼씩 변화시켜 주면서 신호를 얻는 거죠. 이 신호 하나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 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512개의 신호를 얻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합쳐가지고 512개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한 번의 GY 과정에서 TR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 Y축 방향으로 TR의 시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영상을 구성하려고 하면 512Y, 512 영상을 구성하려면은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512번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바꿔줄 때마다 TR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타임 오브 레피티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2TR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의 시간은 510TR, TR을 짧게 잡았을 경우에 이제 수분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데이터를 얻는데 우리가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데는 미리세컨드 얻는 시간은 MR 신호를 획득하는 시간은 TS 샘플링 시간이라도 부릅니다만 어쨌거나 미리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 X축 시간 간격과 Y축 시간 간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Y축은 512TR이고요. TR이 걸리고요. 한 번 할 때마다 TR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미리세컨드 정도의 수 미리세컨드 정도의 시간이 들고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시간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512 by 512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512번의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위상차를 320도 나누기 512도 그래서 아주 계산하면 0. 몇 도 되겠죠. 바꾸면서 걸어주죠. 걸어주면서 그때마다 X방향으로 GX의 경사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신호를 관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시 시작했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가장 경사자기장이 크게 한 거죠. 마이너스로 크게 한 거죠. 이거는 0이죠. 경사 0이고 이거는 0이잖아요. 0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계산이 예를 들어 정확히 계산을 하긴 좀 그래서 0.5도 정도 돼요. 0.5도 대략 0.5도 치답시다. 0.5도 치면은 이제 여기 0.5도 변화시키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도 1.5도 이런 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밑에는 가장 작은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180도 이렇게 했죠. 전체 360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512번의 위상을 바꿔가면서 위상인식 계산을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이제 GX를 걸어가지고 신호를 얻죠. 그러니까 요 위상인식 경사자에서 이런 신호들을 쭉 중앙끼리 제일 큽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얻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K 공간을 K 스페이스가 형성됩니다. 자, 이 K 스페이스를 푸리에 역변환을 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MR 신호는 여기서 위상을 중앙이 바로 위상인식 결사자기장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신호죠. 그래서 갈수록 위상을 주면은 결국 신호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앙이 가장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신호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샘플링인데요. 샘플링 과정은 우리가 신호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뭐 512번의 정도의 위상 인식 경사장을 걸어가지고 그때마다 MR 신호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디지털 신호를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MR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신호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입력되기 전에 이 디지털 신호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샘플링 하는데 이 MR 신호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 신호로 바꿀 경우에 엄청난 양의 실험치 때문에 계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최적 실험치의 수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나이퀴스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이퀴스트 정리는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겹쳐짐 없이, 레싱 없이 MR 신호에 존재하는 최대 진동수 파에 대해서 한 주기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실험치를 택해야지 엘리아싱이 없어진다. 겹쳐짐이 없어진다. 뒤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를 갖다 우리가 샘플링 간격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기의 2배를 하니까요. 주기 2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1 over 델타 t 이것이 이건 단위가 세컨 단위고 진동수로 1 over 세컨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역수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샘플링 시간을 델타 ts라고 했을 경우에 이 1 over 델타 ts가 2배 fmax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샘플링을 해야지 이 겹쳐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퀴스트 정리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사인파가 있다 칩시다. 간단한 경우에 사인파가 있는데 한 주기에 2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인파 모양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보다 적게 보면은 이거 안 하고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원래 신호의 형상을 얻을 수 없죠. 자, 그래서 나이퀴스트 정리는 겹쳐짐 없이 엘라싱 없이 하려면 MR 신호에서 존재하는 최대 진동수 파에 대해서 한 주기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실험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샘플링 간격 델타 TS 역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델타 TS의 역수가 최대 진동수의 2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은 앞에서 보다시피 이 사인파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샘플링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com 함수입니다. 그래서 com 펑션인데 이 com 펑션은 이 빛이죠, 빛. 우리가 뭐 머리 빛는 빛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시간 t 간격으로 있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빛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빛 함수는 간격이 일정한 델타 함수입니다. 좀 델타 함수예요. 델타 함수. 델타 함수의 간격이 t인 빛 함수에 대한 푸리에 변화를 하면은 여전히 빛 함수가 돼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또 우리가 보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빛 함수이지만은 이 경우에 델타 함수의 간격이 1오버가 t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om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수들이 델타 함수들이 쭉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 풀의 변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t분의 1이 되죠. 차이가. 자, 그래서 t분의 1의 배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요, 이 풀의 익스펜션을 통해서 풀의 트랜스폼 아닙니다. 풀의 시리즈 익스펜션이에요. 풀의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com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엑스포넨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함수로 어떤 함수라도 엑스포넨셜 함수가 컴플리트 셋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컴플리트 셋 함수로 익스펜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펜션 하는 개수가 cn이죠. 그래서 n은 물론 마이너스 까지고요. 자, 그래서 개수 cn이 이 c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쪽에 마이너스를 꼽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물론 이쪽에도 꼽아줘도 되고요. 이쪽에도 꼽아주고 그리고 양변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 함수를 꼽아서 인테그레이팅 하면요. 한 주기 동안 인테그레이팅 하면요. 그래서 이쪽은 요거 떨어지니까요. 요거만 남잖아요. 여기 이쪽이고요. 자, 이건 바로 이제 CNT가 적분이 그대로 되니까요.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꼽아졌잖아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꼽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개수 Cn은 t분의 1, 요 t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t분의 1 하고 델타 함수니까 델타 함수의 특징이 뭡니까? t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t분의 1 나오죠.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자, 그래서 풀이 익스펜션 했을 경우에 이 com 함수를 갖다 풀이 익스펜션 하면은 개수가 t분의 1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com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풀이 익스펜션을 통해서 개수가 t분의 1이니까 여기 t분의 1이니까 t분의 1 있고 t분의 1은 바깥으로 나왔고요. 뒤에 건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 com 함수를 풀의 변환을 하겠습니다. 풀의 변환을 하면은 풀의 변환하면 이거 뭐 요거 꼽아주는 게잖아요. 꼽아줘가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 하고 여기 또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꼽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건 뭡니까? 델타 함수죠. 그래서 델타 함수의 t분의 n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간격이 t인 이 델타 함수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간격이 t분의 1인 콤함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격이 t인 1의 콤함수를 풀에 트랜스폼하면은 1 over t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쪽은 이제 스페셜 도메인이고요. 도메인이고 이쪽은 물론 프릭션 도메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R 신호가 있어요. MR 신호가 이런 형태잖아요. 싱크 펑션 형태인데 이 MR 신호를 풀에 변환하면 이러한 창문함수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MR 신호를 풀에 변환하면 창문함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fxs부터 fx까지의 진동수의 파들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싱크 펑션이 돼요. 자, 그리고 콤 함수는 간격이 델타 t인 콤 함수를 풀에 변환하면 이 간격이 1 over 델타 t인 이 콤 함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샘플링 합니다. 샘플링 한다 하는 말은 이 두 개를 꼬여주는 게잖아요. 이 두 개를 꼬여주는 게니까요. 샘플링 하잖아요. 델타 함수를 이 신호에다가 이 콤 함수를 꼬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샘플링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알으니까 이 창문함수인데 창문함수를 이것도 꼼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창문함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fmax에서 fmax인 이러한 창문함수가 1 over 델타 t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놓인 이런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한 읽어보면 뭐 금방 이야기한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밑에 적어놓은 것이 MR 신호, 에코 신호는 기본적으로 싱크 함수입니다. 싱크 함수를 풀에 변환을 하면은 창문 함수가 되죠. 네, 창문 함수 되고. 그리고 샘플링 위해서 콤 함수를 이 MR 신호에 꼽아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꼽아주는데 콤 함수의 풀에 변환을 하면은 콤 함수가 되지만 이 델타 함수의 간격이 델타 t가 아니고 1 over 델타 t가 되죠. 따라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풀에 변환을 하면 창문 함수의 어레이가 되는데 창문 함수의 어레이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 사이 간격이 1 over 델타 t분의 1이다. 따라서 이 창문 함수가 겹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창문 함수들이 겹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델타 t분의 1이 그래서 1 over 델타 t분의 1이 좌우간 이보다 커야 되죠. 2f max보다 커야 되잖아요. x 요 관계 2f max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나이퀴스트 시어럼이 이거죠. 그래서 1 over 델타 t분의 1이 적어도 LSM 없으려면은 진동수의 차이 EF max 라야 된다. 그래서 알리에싱을 갖다가 어보이드 하려면은 이 델타 t분의 1이 2F max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 MR 신호에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K 공간의 K 스페이스의 어떤 데이터인데 그걸 갖다가 리얼 스페이스, 이미지 스페이스로 하려고 하면은 역풀이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갖다가 전부 다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신호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이 라이퀴스트 티어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그것이 1 over t1 델타에서는 샘플링 타임이에요. 샘플링 타임의 역수가 적어도 이 시그널에 포함된 진동수 폭 EF max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엘리어싱 겹쳐짐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필드 오브 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오브 뷰는 그냥 이 MR 신호가 몇 cm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뭐 10cm 10cm다. 그러면 이쪽 또 10cm 같으면은 필드 오브 뷰가 뭐 10cm by 10cm죠. 딴 거 없잖아요. 필드 오브 뷰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필드 오브 뷰하고 필드 오브 뷰는 리얼 스페이스죠. 리얼 스페이스인데 이것하고 이 K 스페이스는 이것이 KX, KY잖아요. KY고 리얼 스페이스는 이것이 X고 Y. 그래서 이 KX, KY하고 XY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걸 갖다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 방향의 이 FOV, Field of View가 FOV X가 지금 10cm잖아요. 10cm고 그리고 Y 방향의 FOV가 FOVY 지금 예를 드는 것은 10cm죠. 10cm by 10cm니까 자 이것하고 이 전체 KX 크기하고 KY 크기 하고 어떤 연관이 되었냐 또는 이 하나의 픽셀 델타 KX 뭐 서희가 좀 그렇습니다. 델타 KY하고 이 델타 X 델타 Y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되었냐 뭐 그걸 갖다가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는 기울기 이 GX의 이 진동수위식 경사자기장이 걸리는데 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 X 위치에서 GX가 걸리면은 GX의 경사자기장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의 핵스핀들의 각 진동수는 감마 B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오브 뷰는 MR 영상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렇죠? 자, X축 방향으로의 MR 크기를 FOVX라고 두면은 오른쪽 끝 위치에 있는 핵스핀의 최대 가근대명점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FOVX입니다. X가 최대 가운동량을 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대 가운동량이 요 반이기 때문에요. 전체가 FOVX라 치면은 여기 플러스 2분의 FOV고 마이너스 FOVX 나누기 2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런 표현되는데 제일 끝 위치, 이 위치죠. 이 위치에 있는 핵스핀의 진동수는 그때의 이 경사자기장의 크기가 GXX고 그래서 진동수는
감마를 꼽은 것이고요. 근데 x가 2분의 f of x잖아요. 그렇죠? f of x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 있는 x빈 진동수가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영상의 왼쪽 끝 위치에 있는 x빈은 최소 각 진동수를 가지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이 지점이 최소 각 진동수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각 진동수의 차이가 바로 이 밴드위드스죠. Fmax에다 Fmin을 뺏는 것이 바로 MR 신호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MR 신호가 포함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 폭이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위드스라고 부릅니다. 이 맥스에서 미니멈. 오메가는 2파이F죠.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로 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 2파이F니까 F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F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FOB라는 것이 X 방향은 밴드위스로 표현하면은 밴드위스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밴드위스는 MR 신호 안에 포함된 진동수. 그래서 MR 신호 자체는 이 밴드위스 안에 있는 진동수를 가지는 파들이 합성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위치에서 나오는 위치에 나오는 그래서 합성파입니다. 자, 그래서 FOB하고 밴드위스 사이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MR 신호에서 델타 TS의 간격으로 샘플링을 한다 칩시다.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간격 델타 S인 콤 함수를 MR 신호에 곱하는 것 같다. 앞에 보았습니다. 자, 신호를 푸리에 변화를 하면은 최대 진동수 폭이 창문 함수의 델타 TS분의 1이 놓여있는 것을 앞에 봤죠. 됐고. 자, 이에 따라서 두 계산함수 겹치지 않으려면은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 델타 TS가 2fmax 2fmax는 뭡니까? 밴드위스죠. 밴드위스니까 이걸 갖다가 앞에서 보았어요. 자, 따라서 진동수폭 BW하고 샘플링 간격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KX는 우리가 앞에 정의해서 2파이분의 감마 X dx 대 T인데 우리가 샘플링 타임을 갖다가 TS라고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TS로 바꿔주면요. 넣어주면은 이래 되고. 자, 이를 미분하면은 이 K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쓰면요. K 스페이스 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픽셀로 잘랐잖아요. 512by 500 잘랐으면 요 X 방향의 요 픽셀 크기가 델타 KX라는 소리죠. 여기 델타 KX가 요거죠. 자, 요 미분하면 되니까 델타 TS를 미분하면 델타 되고 나머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것이 이 델타 TS가 밴드위스 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면은 바로 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FOBX가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까지 하고자 한 목적이 바로 이 식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델타 KX는 FOB가 우리가 이거 리얼 스페이스죠. 이메일 스페이스에서 이게 FOBX잖아요. X축 방향의 크기가 사진의 크기, 영상의 크기가요. 요거하고 요 K 스페이스에서
자른 512 by 500에서 자른 그 경우에 x문 여기 델타 kx 크기죠. 하고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식은 k 공간의 픽셀 간격, x방향의 픽셀 간격이 델타 kx잖아요. 하고 실 공간, 이미지 공간에서의 이 픽셀은 아니고 전체죠. 지금 전체 사진의 크기인데 크기하고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공간에서도 이 잘렸잖아요. 512by 512로 잘라가지고 픽셀로 만들잖아요. 만드니까 우리가 nx 개수 사실은 512도 512예요. 자, x 방향으로 이 nx개로 자르는 경우에 델타 x는 fbx인데 크기가 fbx인데 nx로 자르기 때문에 요 하나의 x 방향의 크기가 델타 x죠. 픽셀. 뭐 예를 들어 요 픽셀로 들면 픽셀. x 방향의 크기가 델타 x요. 그래서 델타 x는 전체가 fbx이기 때문에 자르기를 또 nx로 잘랐으니까요. 사실 nx하고 ny를 같이 둘 수도 있고 같이 안 둘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 nx하고 ny를 같이 둬요. 그리고 512 by 51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 kx는 nx에다가 델타 kx이고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델타 x는 kx분의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이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 K 스페이스하고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의 픽셀의 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픽셀의 크기하고 이미지 스페이스의 그 크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그걸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축 방향 봅시다. 지금 X축 방향 했고요. Y축 방향으로는 위상의식을 위해서 기울기가 GY인 경사자기장이 걸립니다. 이 위상의식 경사자기장은 진동수의식 경사자기장이 걸리기 전에 걸리고요. 위상을 주기 위해서 걸리잖아요. 각 픽셀의 위상을 주기 위해서 걸리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위상 변화를 만듭니다. 진동수의식 경사자기장은 MR을 측정할 때마다 같은 기울기 GX가 사용되죠. 그런데 반면에 위상의식 경사자기장은 기울기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256번을 바꾸잖아요.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NY번, NY 256부터 256번을 위상을 변화시킬 때마다 다른 기울기 경사자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IY를 위상의식 경사자기장의 기울기 변화 증가로 표시하면은 가장 큰 위상 변화는 180도, 마이너스 180도, 180도까지죠. 자, 그래서 가장 아래는 Y 방향을 그려보면요. 이 영상이라고 보면, MR 영상이라고 보면 이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가 마이너스 2분의 FOBY고요. Y고 위가 FOBY 마이너스 나누기 2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크기는 FOBY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마이너스 2분의 FOBY고 위에는 플러스 FOBY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 자, 가장 아래는 마이너스 2분의 FOBY고 가장 위는 2분의 FOBY 그 위상각 변화가 가장 크게 변하죠. 이어서 쪽에 중간은 위상의식 경사자기장이 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이 제일 끝 위치에
이 스텝으로 걸었을 경우에 그 타우 초 동안 걸었을 경우에 위상각이 파이 나잖아요. 파이고 마이너스 파이니까요. 이쪽에 파이라는 위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FOB를 Y를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앞에 KY 정의가 이거였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델타 KY를 미분하면 타우는 지금 미분이 아니죠. 타우는 그냥 어떤 시간 TR가 더 TR이니까요. 이거는 상수가 아니고 상수고 그 다음에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자를 바꿔주잖아요. 바꿔서 델타 GY를 하면은 이것이 GIY라 했잖아요. 이게 한번 걸어주는데 자, 이 식을 여기에 대입식이 주면요. 대입식이 주면은 이 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FOBY하고 이 K 공간에서의 델타 KY의 관계가 인행 관계가 성립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죠. FOBX하고 동일한 그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픽셀의 크기는 FOBY에다가 NY 나눠주면 되니까요.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FOBY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 했기 때문에 이어주면은 NY 델타 KY니까 이건 델타 KY죠. 그래서 Y 방향의 크기죠. K 스페이스 Y 크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걸 얻었습니다. 이것도 X 축 방향에서 얻은 식과 동일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했으니까 이제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위상 변화는 이래 되었죠. 이거하고 풀의 짝을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KX하고 KY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정의한 것을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미지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FOB X 방향 크기가 X 방향 10cm 어디 10cm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FOB X 하고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 GX의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이 걸려서 신호를 MR 신호를 관측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그러한 귤기의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이 걸리죠. 자, 그러니까 요 끝위치는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FOB X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는 다 똑같습니다. 이쪽 이 라인에 있는 핵스핀들은 가장 작은 진동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로 세차 운동을 하겠죠. 반면에 저 끝에 있는 요 라인들을 있는 핵스핀들은 이러한 진동수로 세차원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 이 진동수 차이,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에 핵스핀 하는 진동수 차이를 구하면은 오메가 맥스 빼기 오메가 미니멈이고 이걸 갖다가 각 진동수고요. 각 진동수를 진동수로 표현하면 2파이 꼽아주면 되니까요. 2파이에다가 F 맥스, F 미니멈. 요것이 뭡니까? 신호에 포함된, MR 신호에 포함된 진동수 폭이죠. 그래서 요러한 요 사이에 있는 F 맥스에서 F 미니멈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들의 합이 바로 MR 신호죠. 그래서 그걸 밴드위스죠. 밴드위스고. 됐죠?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여기서부터 요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서 차이 빼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FOB X하고 밴드위드스의 관계가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이 퀘스트 시험에서 엘리아싱 없는 샘플링 위해서는 샘플링률, 샘플링 타임이 델타 S니까 델타 Ts니까 샘플링률은 그 역수가 바로 1초 동안에 몇 번 샘플링 하느냐 그걸 나타내니까 샘플링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샘플링률이 이 밴드위스 2배, 그 밴드위스 가 되어 그 정도가 되어야지 알려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케어 공간에 정의 있잖아요. 이게 정의. 이 정의가 앞에 요걸 갖다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샘플링 타임이기 때문에 신호 획득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자, 그리고 이걸 미분을 하면은 델타 Ts가 되고, 델타 Ts는 또 밴드위스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DFC 줘가지고 구하면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FOBX 영상에서 MR 영상에서 X축 방향의 크기는 이 이미지 공간 K-스페이스, 이미지 공간이 아니라 참 K-스페이스에서 이 KX인데 폭이 KX죠. 이쪽 폭이 KY잖아요. Y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 하나 픽셀의 경우에 하나 픽셀 요 X축 방향의 크기가 델타 KX, KX고요. Y축 방향 크기가 델타 KY잖아요. Y인데, 자, 그래서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메이지 스페이스에서 FOBX가 K 스페이스의 이 픽셀 하나, 델타 KX죠. 분의 1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거꾸로, 이 리얼 스페이스, 이메이지 스페이스를 픽셀로 짜는데, 이 델타 X, X축 방향의 크기, 요거요. 이쪽 Y축은 델타 Y인데, 이 델타 X하고, 이 K 스페이스의 전체 폭하고,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FOBX하고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크기하고 그리고 K 스페이스에서의 이 픽셀의 크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픽셀의 크기하고 그리고 이메이지 스페이스에서 X성분하고 이런 식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 성분도 마찬가지로, Y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FOBY잖아요. FOBY고. 그리고, 이, 어떤 GY가 걸렸을 때, Y 위치에서의 진동수는 gamma GYY니까요. 이것이고. 자, Y방향으로 NY분의 위상인색 견사자연이 걸리는데, 그 델타 G가, 이거 GY죠. GYY고. 그리고 지속시간은 델타 T 동안 걸린다. 자, 최대 위상변화는 2분의 FOBY, 여기서 걸리잖아요. 요 줄에 있는 게, 이쪽 줄. 에서 각도가 밑에는 마이너스 파이고요. 위에 파이 하나만 해주면 되니까요. 이게 파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 때의 요 식에서 내려가지고, 요것이 파이 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FOBI가,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 KY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정의가 되었으니까요. 자, 됐고,
미분하지만 델타 ky가 요 델타 gy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하면은 결과적으로 델타 y가 ky분의 2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K 공간에서의 MR 신호의 모양은 이 중앙이 가장 크고 바깥 K 값이 클수록 세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중앙이 가장 커요. 한 라인을 보더라도 모든 라인이 다 똑같습니다. 한 라인을 보더라도 중앙이 가장 크고 신호가 가장 크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KX가 커지면서록 신호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K가 작은값 중앙이죠. K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쳤으니까요. 밖으로 갈수록 신호의 세기는 줄어든다. 따라서 MR 영상에서는 중앙의 신호는 명암을 주는 콘트라스트를 주고 바깥 신호는 영상의 디테일을 줍니다. 이런 중앙 부분만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 부분만 이용하면 그래서 이걸 풀이에 변화시키면 영상이 선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이 없죠. 밝기는 밝은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게 안 나오잖아요. 중앙 부분만 사용하는 게죠. 전체를 다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영상을 얻고요. 중앙 부분만 사용하면 밝기는 밝은데 과거 디테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블러드 이미지를 얻고요. 반대쪽으로 중앙을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바깥쪽 신호만 이용해서 풀의 변화를 해가지고 신호를 얻으면은 이 가장자리는 선명하지만 이 명암이 이루어지지 않죠. 밝기가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펄스 시퀀스 과정을 통해서 얻은 신호를 배치를 했을 경우에 KX, KY 이런 식으로 이제 K 공간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 KX, KY 공간에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풀이에 역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얻는 거죠. 이미지를 얻는데 이 이미지가 이 중앙은 큰 신호가 얻으니까 결국 이제 밝기를 주는 것이고 이 외곽 쪽은 디테일한 것을 준다. 그래서 중앙만 이용하면 밝기는 밝은데 디테일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앙을 배제하면은 디테일은 있는데 밝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다시 그림으로 요약한 것입니다만 K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KX, KY고요. 크기가 KX, KY고 이걸 자르죠. 256번 자르면 256에서 자르는 게고요. 그래서 델타 K에서는 FOB X분이 한 개니까 한 개고 그리고 델타 KY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이걸 갖다가 풀의 짝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쪽 변화하면 이게 나오고 이어서 이 변화 이쪽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는 이 이미지 크기가 FOBX고 FOBY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크기가 델타 X고 델타 Y죠. 그래서 델타 X와 K 공간하고는 이 델타 X가 KX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 델타 Y가 KY분의 1이고요. 거꾸로 델타 KY는 FOBX, 델타 KY는 FOBY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스페이스와 이미지 스페이스는 풀의 트랜스포머의 페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K 스페이스에서의 변수는 스페이셜 프리퀀시로 KX, KY이고요. 보다시피 이미지 스페이스에는 변수가 XY죠. 리얼 스페이스니까요.
KX, KY 단위는 바로 미터고, XY 단위는 미터입니다. K 스페이스와 이미지 스페이스의 픽셀에서 보다시피 이 픽셀의 이 관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 예를 들어 256 x 256 이걸 갖다 변경하지 않고 FOV를 감소시키면 이런 경우죠. 픽셀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FOV를 필드 오브 뷰를 감시겠죠. 영상 크기를 변화시키면은 영상의 분해력이 좋아지겠죠.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기 픽셀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면에 픽셀의 수를 변경하지 않고 FOV를 증가시키면은 거꾸로 이쪽으로 증가시키면은 영상의 분해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FOV를 증가시켜도 같은 해상도 영상을 얻고자 하려면은 결국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픽셀의 수를 증가시킨다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의 과정의 이 수를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256 by 256 이라는 것은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256번 변화시키면서 신호를 얻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 좀 더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FOV는 같이 두고 512 by 512로 하락하면은 512 by 512로 하락하면은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의 과정을 2배로 256에서부터 512로 증가시키면은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의 지속 시간이 0.6ms다. 우리가 앞에 타우로 도는 거 그렇죠? 요 타우요, 그죠? 자, 10cm의 FOV를 얻기 위해서 경사자기장의 기울기 변화를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10cm 영상을 껴 싶다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FOVY의 관계가 앞에서 우리가 식을 상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의 기울기 변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46 m/m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256번 하든지 또 512번 하든지 간에 그래서 FOV가 10cm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amma는 우리가 이 값을 가지니까요. 자, X 방향의 이 영상의 크기가 12.8cm다. 샘플링 수가 256이다. KX, 델타 X, 델타 KX를 구하라. 앞에서 봤다시피 델타 KX는 FOV의 역수잖아요. 역수니까 0.08 cm 분의 1이고 델타 X는 FOV에다가 n번 갈았으니까 256번 갈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256번 하면은 0.95 cm 12.8cm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KX는 델타 X분의 1이기 때문에 델타 X 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영상 크기가 X방향 영상 크기가 10cm다. 그걸 얻기 위해서 기울기 10mm 테슬라 per 미터인 진동수 인식 경사장에 사한다. 샘플링률을 구하라. 진동수 인식하고 이 FOVX의 관계가 밴드위스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밴드위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6.78kHz. 그래서 이 말은 마이너스 요 반이죠. 요 반에다가 반. 그러니까 전체 폭이 6.78k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의 합이 바로 MR 신호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물은 건 샘플링률을 물었으니까
샘플링률은 밴드위스의 역수니까 147.4 마이크로세컨드. 이 말은 1초당 역수를 취하면요 1초당 6780개의 실험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의 크기가 Y축 방향으로 10cm다. 그죠? 그리고 256이다. 자르기를 256으로 잘랐다. 그죠? 위상이식 경사장의 기울기 변화를 최고값이 0.1 mTs/m. 이거는 뭐, 각 MRI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뭐, 자기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사의 MRI 기기가, 기울기 변화, 위상이상 경사장의 변화가 이게 뭐 최대다 했을 때, 경사자를 끌어주는 시간, 듀레이션 타임이 어디 되느냐. 그래서 앞에 우리 똑같은 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요 타우를 구하면 나머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14.7ms 동안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상이식 경사장의 기울기가 0.1 mTs/m이고 지속 시간이 2ms다. FOB 중앙에 2cm 떨어진 위치에서 위상 변화를 구하라. 그래서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이 기울기 변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도라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자, GX가 5mTs/m입니다. X축 방향. 그래서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이 5mTs/m에 대해서 FOB 최소 값이 이거다. 경사장의 기울기를 2배로 했을 때 FOB는 얼마냐? 최소 FOB 얼마냐? 그게 그렇죠. 밴드위스하고 FOB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밴드위스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밴드위스가 다음에 2배로 했다 하죠. 그래서 이 GX를 2배로 했을 때 FOBX가 뭐냐? 그래서 10cm다. 알겠죠? 그래서 20cm에서 10cm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대 샘플링 시간이 20 마이크로세컨드를 사용하고요. 최대 기울기가 20 mTs/m를 사용했을 때 FOB가 뭐냐? 이거는 그렇게 GX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 모르다. 자, 그래서 FOB 가는 것이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델타 T분의 1이잖아요. 밴드위스는 델타 T분의 1이기 때문에 됐고요. 나머지 값들을 대입하면은 37cm 꽤 큽니다. 그럼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얘가요. X축 방향으로 영상하니까 37cm니까 꽤 크죠. 그래서 이건 좀 리얼리스틱한 얘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너비가 16kHz인 MR 신호에서 신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링률은 뭐냐? 나이퀴스트 정리를 써라 그 말이죠. 자, 나이퀴스트 정리에서 보면은 이 델타 TS분의 1이 바로 밴드위스는 FMX의 2배잖아요. 그래서 너비가 16이니까 여기 밴드위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16kHz면은 이 샘플링 타임이 62.5 마이크로세컨드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62.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한 개의 실험치를 샘플링하는 것이 되고 초당으로 따지면 샘플링률을 따지면 초당 16,000개의 실험치를 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픽셀을 갖다 256 by 256을 끊었다 이거죠. NX, NI가 256이니까 256 by 256을 끊었을 경우에 FOBX하고 FY가 25cm일 때 꽤 큰 사진입니다. 픽셀의 크기는 n분의 FOBX이기 때문에 우리가 1mm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 테슬라 MRI에서 총 샘플링 타임이 8ms다. 그리고 자르기를 256과 256을 잘랐다. 그 경우하고 512, 510 잘랐을 경우에 MR 신호에 포함되는 진동수폭 밴드위스를 구하라. 그렇죠. 자, 256by 256 경우에 밴드위스가 델타 T S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 샘플링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자, 자르는 게 여기 256이기 때문에 N이 256이잖아요. 32kHz. 따라서 MR의 신호에 포함되는 진동수 폭은 32kHz니까 마이너스 16kHz에서 요 사이다 말이죠. 폭이 32kHz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512는 여기 510이니까요. N 대신 510이니까 이것이 이제 64kHz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512 by 512가 더 상시한 거니까 더 포함하는 그런 신호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MRI 기기에서 최대 진동수 인식 경사 자기장이 20mTs/m이고 최소 밴드위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4kHz다. 이 기기로 들을 수 있는 영상의 최소 FB는 얼마냐? 그렇죠? FB는 이 기울기에다가 밴드위스 관계 있으니까 이 밴드위스는 주어졌죠. 8 플러스 4K 마이너스 4K니까 8kHz. 그리고 GX는 20mTs/m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한 5.9cm 5.9cm의 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256 by 256 픽셀의 MRI 영상에서 FOV가 150mm일 때 하나의 픽셀의 크기 델타 X는 얼마냐? K 공간의 델타 K는 X는 뭐냐? 아까 물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식을 이용하면 우선 델타 X는 NX 잘랐으니까 256 잘랐으니까 그래서 FOV는 주어져 있잖아요. 150cm 주어져 있어요. 150mm 주어져 있고 NX가 256이기 때문에 실공간에서 픽셀의 크기가 0.59mm만 알 수 있고요. K 공간에서 픽셀 크기는 FOV X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